투사 프로젝션.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덮어씌우는가? 우리는 정말 상대를 보고 사랑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칼 융의 심리학으로 사랑과 인간의 내면을 함께 탐구하는 통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라는 스크린 위에 내 감정과 욕망과 두려움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이유 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듯 단정해버릴 때,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아주 명확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투사가 무엇인지, 왜 사랑에서 특히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투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차분하게 그러나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이 말한 투사란 무엇인가? 융은 투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사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외부 대상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상대에게서 보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투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러 왜곡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느끼고 진짜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안의 불안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내가 내 안의 공격성을 부정할 때 상대가 나에게 공격적이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내 안의 욕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상대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즉 투사는 내 마음의 일부가 상대의 성격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사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사랑에서 투사가 폭발할까? 투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만 사랑과 연인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은 정서적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내면의 깊은 감정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다릅니다. 연인은 내 감정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내 상처가 반응하는 자리이며 내 기대가 가장 큰 대상입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의식은 더 쉽게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연인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 무의식을 자극하는 촉매입니다. 둘째, 사랑에는 환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초기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 기대는 대부분 내가 나 자신에게서 결핍된 부분에서 나옵니다.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를 나를 지켜줄 존재로 투사하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를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투사합니다. 문제는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환상이 깨지면 우리는 상대를 다시 보기보다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변했다. 처음엔 안 그랬다. 속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 투사가 거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사랑은 내 그림자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내 그림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투사는 이 그림자가 밖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 감정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상대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만 만나면 제가 이상해져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흔한 투사의 형태의 6가지. 이제 연인 관계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투사의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 내가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1. 불안의 투사. 내가 불안할 때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상대의 말투, 연락 빈도, 반응을 모두 불안의 증거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행동보다 내 안에 불안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 분노의 투사. 내가 화가 나 있지만 그 화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공격적이다고 규정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방어하거나 반격하고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3. 열등감의 투사.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할 때 상대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로 해석합니다. 상대는 단순히 피곤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는 모든 상황을 나의 가치 문제로 끌어옵니다. 4. 욕망의 투사. 내가 원하지만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욕망을 상대가 가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 욕구만 생각해. 그런데 그 욕망은 사실 내가 억눌러온 욕망일 수 있습니다. 5. 책임 회피의 투사. 관계가 힘들어질 때 이 관계가 힘든 건 전부 상대 때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투사는 나를 잠시 편하게 만들지만 관계를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6. 이상화와 폄하의 반복. 투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이상화와 폄하의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최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극단적 이동은 상대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투사가 계속되면 사랑은 점점 현실과 멀어집니다. 상대는 점점 내 감정을 대신 뒤집어쓰는 존재가 되고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전장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 투사가 심해질수록 사랑은 만남이 아니라 오해의 반복이 됩니다. 투사를 거두는 법. 관계를 살리는 5단계 인식. 그렇다면 투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중요한 점은 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1단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멈추기.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2단계 이 감정은 100% 상대 때문일까? 질문하기.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투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내 안에서 이 감정을 처음 느꼈던 때 떠올리기. 지금의 감정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닮아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4단계 해석과 사실을 분리하기. 사실 상대가 오늘 연락이 늦었다. 해석 상대는 나를 덜 사랑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5단계 감정을 비난이 아닌 표현으로 바꾸기. 왜 그래요? 가 아니라 저는 그때 불안해졌어요. 이 변화는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투사를 내려놓으면 사랑은 어떻게 달라질까? 투사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덜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뤄지지 않은 감정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융이 말한 성숙한 사랑이란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동시에 오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투사를 거두는 연습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나에게 돌려오는 연습입니다. 투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랑은 환상이 아닌 관계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 반복 강박.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사랑을 반복하는가? 이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